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만기입니다. 이제 수시철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남인강에서 마련한 대입 전략의 모든 것 시리즈 제일 먼저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유해평가연구소의 이만기 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은요. 이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수시의 개괄을 했고, 오늘은 주요 대학에서 어떻게 요강이 바뀌었는지, 바뀐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작년과 올해가 요강이 바뀌었다, 전형 계획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경쟁률과 지원율 그리고 합격선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가 바뀌었는지, 특히 바뀐 대학에다가 원서를 집어넣는 것이 일종의 구멍을 찾는 지름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양력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달려온 지 벌써 거의 10년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요 전환 방법의 변화가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요, 학교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인 대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들은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감점을 하게 되는 일이 이번에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고려대학과 상명대학이 논술을 부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국민대학이 부활하게 되는데, 올해는 고려대학과 상명대학이 논술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이 그동안 최저가 없던 전형에서 최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인원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 다양한 대학들에서 논술이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가 생기고 최저가 강화됐다가 약화됐다가 인원수가 늘었다 줄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좀 내용을 좀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일 먼저 가톨릭 대학교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는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두 개밖에 없는 일종의 가톨릭 계통의 대학입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도 있고 서울 가톨릭 대학도 있고 또 서강대학교도 이제 가톨릭 계통의 대학교긴 한데 약간 교파가 다르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수시 수능의 최저학력 기준을 조건을 신설해서 동일 분야의 1+1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과목으로 이렇게 하는 건 인정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1, 2나 1, 1 조합 중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역균형 모집인은 확대가 됐고 진로 선택 과목 반영만 일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왔다 갔다 하다 그냥 다 통합해서 이렇게 전체가 정리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비중이 증가했고 의예과 전형 방법이 정시 모집 얘기인데 또 약간 변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요건 정시 얘기입니다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아셔야 될 것이 뭐냐면 최근 들어와서 국어와 수학 비중들에서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가톨릭 대학뿐만이 아니고 여러 대학들이 변화를 주어서 수학 비중을 줄이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또는 국어 비중을 늘리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반영하는 거 나와 있고요.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면 영어가 반영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영어가 왜 중요하냐면, 수시에서도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시도 중요한 이유가 수시에서의 영어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이게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어려워지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어려워져서 전반적으로 수시의 탈락률이 올라가는 양상이 되는데 이번에 여러분 6월 모의평가 영어가 무지하게 어려웠죠. 무지하게 어려워서 1등급 숫자, 1등급 비율이 2%가 채 안 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아마 9월달 모의평가는 좀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건 뭐 두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죠? 어쨌든 영어가 우리 최저 기준 반영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국대학입니다. 건국대학은 지원 자격의 일부를 변경해서 각종 학교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을 변경했습니다. 보시면 미적분과 수학, 기하, 확률과 통계를 25, 30, 35, 40 여기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약간 모집 단위 자체를 인문계 1, 2, 자연계 1, 2에서 언어 중심, 수리 중심으로 바꿔서 좀 기발한 아이디어를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수능 영어 등급별 점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폭을 좀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에 비해서 2025는
영어 등급별 점수폭을 늘렸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대학입니다. 경기대학은 수시와 정시 모든 전형에다가 그 학교폭력 조치상을 적용시켜서 감점을 하거나 선발을 제한하는 양상을 띠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에서 이게 이제 전반적인 흐름인데 수능 최저 반영 시에 자연계열의 과탐 지정을 폐지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대학뿐만 아니고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수시 최저 기준 혹은 정시에서 과탐 지정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문과 수험생들도 얼마든지 이과로 넘어갈 수 있게끔 그 과목을 풀어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교육부의 지시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지키면은 약간의 데미지가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대학들이 문과 애들이 이과로 넘어갈 때 과탐 지정을 폐지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올해 입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올해 입시에서 가장 그 지금 핫 이슈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사탐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과탐을 해야 할 자연계 수험생들이 사탐으로 넘어가니까 남아있는 과탐 지원자들이 등급받기가 어려워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히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1등급 받기가 어려워져서 수능 체제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지는 그런 양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경기대학 했고요. 이제 경희대학입니다. 경희대학은 우리나라에서 캠퍼스가 이쁘기로 가장 소문난 대학 가운데 하나. 경희대 서울 캠퍼스, 경희대 국제 캠퍼스, 영남대학, 선문대학교, 이런 조선대학, 이런 대학들의 캠퍼스가 무지하게 이쁜데 학종 모집 인원을 소폭 확대했습니다. 한 20여 명 늘렸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수시 수능 최저 기준 및 정시 수능 반영 시에 모든 계열에서 반영 영역별 응시 과목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정 과목, 우리는 무슨 과목을 꼭 해야 돼를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시와 정시 간호학과 건축학과에서 계열별, 인문계열, 제한계열 나눠서 뽑던 것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정시수능 반영 시 가산점을 신설해서 자연계열 지원자 중 과학탐구 응시자는 4점, 인문계열 지원자 중 사회탐구 응시자 역시 과목당 4%가 아니고 4점을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려대학입니다. 올해 고려대학이 정말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논술이 다시 생겼습니다. 부활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고려대학은요, 한 50대 1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명 정도를 뽑는다고 치면, 야, 350명 뽑으면 50대 1이면 얼마야? 3, 55. 야, 15,000, 6,000명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이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고대 논술이 되니까 서울대 빼고 주요 대학이 다 논술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논술 지원자, 논술을 공부한 지원자들의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종합 학업수 전형에서 단계별 선발 및 면접을 폐지했고요. 이것도 중요한 겁니다. 학우 전형에서 단계별 선발 및 면접을 폐지했고 서류 100%를 반영했다는 거 하는 것.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을 논술에서 반영하랍니다. 인문자연계열 국수영탐 4개 영역 합 8, 한국사 4개 이내, 경영대학 국수영탐 한 과목 4개 합이 5. 그러니까 경영대학은 합이 5고요. 일반 인문이나 자연은 합이 8입니다. 차이가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은 논술로 들어가기도 쉽지 않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수능 최저 기준 및 정시수능 및 수학의 선택 과목 모두, 그러니까 미적분만 기하만 아니라 확통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중요한데 상급학교 조기 진학 허가자는 졸업영역을 인정하지 않는다. 과거 조기 졸업자 이런 애들은 뽑지 않는다. 이런 얘기랑 똑같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위주 전형에서 학폭 가해 학생 역시 뽑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대학입니다. 서울대학은요, 뭐 거의 유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예체능 전형 방법의 일부를 변경해서 구학과 1단계 전형 요소 비율을 변경합니다. 서류 평가를 40에서 50으로 변경한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체육교육과를 수능 최저 기준을 변경해서 국수영탐 2개 4등급 이내에서 2개 6등급 이내로 바꿔주게 됩니다. 서울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광운대학교입니다. 광운대학교 저쪽 서울 북쪽에 있는 대학교인데
학종의 농어촌 학생을 38명이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반영마법을 변경을 해서 반영교과를 인문계 국수형사, 자연계 국수형과에서 인문자연공이 국수형사가 전 과목을 반영하게 돼 있다는 것이고, 진로 선택 과목을 A, B, C에서 1, 2, 3등급을 주다가 C를 4등급을 준다는 얘기니까 C 맞으면 치명적인 역할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반영 과목 수를 변경을 해서 세 과목만 반영하다가 전 과목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에 광운대학은 진로 선택 과목의 위력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폭 대상자 불이익 주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서 탐구 필수 응시 과목 제한을 폐지했고 가산점을 신설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시 모집에서 수능 반영 방법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학입니다. 국민대학은 올해 아주 놀라운 일을 국민대학이 벌였습니다. 뭐냐면 국민대학이 작년에 새로운 총장님이 부임하시면서 과감하게 뭔가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모집 단위의 광역화를 하면서 무려 800명을 자유전공 형식으로 뽑는다. 그런 얘기니까 상당히 국민대학도 긴장하고 있고 모든 수험생들 한번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수시와 정에서 학교폭력 주장을 적용한다는 내용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당국대학교입니다. 죽전 캠퍼스인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다 보면 오른쪽에 죽전 휴게소 그쪽에 있는 건데 굉장히 캠퍼스가 예쁜 대학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이제 학종의 서류평가 방법을 변화합니다. 그래서 예전 거 말고 최근에 5개 대학이 공동 연구를 했던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바꿔서 서류와 면접을 동시에 뽑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근데 학폭 감점한다는 얘기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자연계열 미적분 기하 과탐 지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연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양상도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동국대학교입니다. 동국대학교는요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교과 영역을 다 평가를 해주고 교과 발달 상황, 쇠부트, 뭐 출결, 모든 학생부의 모든 걸 다 평가한다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수시 논술에서 수능 최저를 반영할 때 역시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 과탐 지정 과목을 폐지한다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정시 모집 거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덕여대입니다. 논술 모집 인원을 한 20명가량 늘렸습니다. 그리고 평생합치자 전형 학종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기획인형 전형 중에서 국가보험 대상자 졸업연도인데 연도라고 잘못 나왔군요. 연도를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군 변경이 있고요. 상명대학교는 아까 우리가 모두에 얘기했죠. 논술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85명 선발하고 있고 학생부 10%, 논술 90%하고 수능 취재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좀 잘 쓰는 여학생들, 논술을 잘 쓰는 남학생들은 상명대학교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학종 서류평가 평가 항목을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5개 대학 공동 연구의 결과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을 체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는 이것저것 많이 안 보고 그냥 성적을 주로 보는 그런 대학이잖아요. 그래서 성적을 가장 우선시하는 대학이 서강대학입니다. 서강대학은 뭐 특히 이제 수시 모집은 큰 변화가 없고요. 정시 모집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는 점만 기억하는데 하여튼 서강대학은 서류보다는 점수, 글자보다는 숫자를 중시하는 대학이 서강대학교입니다. 좋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취업률이 상당히 높은 대학 중에 하나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옛날에 서울산업대학이죠. 저 공흥동에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 고교 추천 전형을 429명, 10명을 늘려놨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도 약간 30명 정도를 늘렸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수능 최저고 정시 수능 반영할 때 역시 수학 그리고 과학탐구의 지정을 폐지했다. 그러니까 교육부의 명의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일부 모집군을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학은 뭘 이렇게 많이 받겠나. 그죠? 일단
직역균형 선발 학습부 반영 시 진로선택 과목을 변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게 안 하다가 인문자연 전과목 반영으로 바꿨으니까 뭐 옛날엔 인문계 국수영서 세 과목, 자연계 국수영서 세 과목 하다가 전 과목을 반영하니까 지금 각 대학들이 진로선택 과목의 비중이 많이 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학종 2단계 면접 전형에서 면접 비율을 증가해서 면접 40%에서 50%. 면접 전형은요, 중요한 것이 붙을 아이를 점검하는 게 아니라 떨어질 아이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단계 들어온 애 가운데 누구를 떨어뜨릴까를 고민하는 것이 면접 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학종, 서류형, 수능 최저기를 신설해서 국수영탐 2개 합이 5입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엔드 한국사 4등급. 이 엔드가 들어가면 복잡해요. 그러니까 한국사가 4등급에 앉아 떨어지는 친구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적인 머리가 없는 친구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과를 전공한 수험생들은 한국사에 대한 준비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시모집 반영 비율은 뭐 넘어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정시모집에서 영어 반영 비율이 영어 점수 배열이 좀 바뀌었다는 점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서울여대입니다. 서울여대는 역시 학폭 반영을 하네요. 그 다음에 학종의 바로민지어 서류 전형의 모집 인원을 감소해서 한 50명 정도를 줄였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바로민지어 전형 면접, 서류 전형을 줄이고 면접 전형을 늘렸습니다. 한 40명가량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학종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변경해서 전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점점 말이에요.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희 여러분 표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그 대학들이 진로 선택 과목에 힘을 주게 되고 내신 평가 교육 과목을 늘리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흐름이 그래요. 전반적인 흐름이 내신의 과목 수를 늘리고 뭔가 내신에다 힘을 주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과에다가 힘을 주는 양상을 우리 대학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숙명여대입니다. 면접형을 확대해서 무려 한 100명가량을 늘렸고, 그러니까 서류형을 폐지하면서 그 인원수를 전부 다 면접형으로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종 숙명 디지털 융합인재 전형을 폐지하고 학소프트웨어 인재를 신설해서 40명. 그러니까 디지털 융합인재를 폐지하고 소프트웨어 인재 전형을 늘렸다는 거. 뭐 그게 그거죠. 엉덩이나 궁둥이나 뭐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학폭 감점한다고 돼 있고, 논술자 전형 내 약학부를 신설해서 4명. 약대를 모집하는데 논술로 4명. 이거 엄청 치열하죠. 4명 약대 들어가서 4명. 야, 근데 이게 여학생들은요, 약대 괜찮아요. 약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숙대는요, 고집이 있네요. 수시 수능 최저 기준 및 정시 수능 반영 시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습니다만은 수학과는 수학 미적분 기하 선택 과목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 모집 단위는 과탐 한 과목을 포함해서 필수로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 아시면 좋겠습니다. 성대입니다. 야, 성대는요, 그 요강을 짜는 게 얍삽하다고 그럴까, 머리가 좋다고 그럴까, 아니면 수험생은 친화적이라고 할까. 하여튼 요강 짜는 걸 보면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보고 계십니다만 요강이요, 아주 수험생 친화적입니다. 그 수험생들에게 뭔가 확 끌리게끔 만들어요. 그래서 학폭은 불이익을 준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 명식으로 구분해서 계열 모집 학과 모집을 융합형과 탐구형으로 바꿨는데 큰 차이 없습니다. 계열 모집을 융합형으로, 학과 모집을 탐구형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전형 인원을 계열당 그 제적학생 10%에서 고개벌 15명으로, 이런 건 의미 별로 없고요. 그 다음에 수시 수능 최저 기준 및 정시 수능 반영 시 계열별 해당 탐구 한 과목 이상 응시 필수 제한을 폐지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탐구 한 과목에서 제2외국어 한문 대체 가능. 왜냐하면 이제 그 성대는 한문 교육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서 군별 이동이 있다. 그래서 나군서 다군으로 글로벌 경영, 글로벌 바이오메디칼, 우리가 글바메라고 하는 것을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수능 반영을 인문자연이 아니라 인문 AP, 자연 AP가 돼서 내가 어떤 걸 잘 보냐에 따라서 그 A 유형과 B 유형으로
저희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양상이 있고요. 또 성대가 하여튼 이렇게 요강을 짜다 보니까 중경외시 라인, 서성한 라인에서 상당히 두려운 존재로 부각됐어요. 그 다음에 성신여대입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모집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한 20명 늘었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개념 간호학과 계열별 선발, 인문자연 계열 선발을 폐지했고 학종 기획인형 원에서 단계별 전형을 도입했다. 정시 모집 인원은 감소시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입니다. 세종대학은 원래 수도여대에서 문과 중심의 대학이었다가 최근에 이제 이과 중심, 세종공대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대학이 되겠는데요. 세종창의인재 학생부 종합입니다. 세종창의인재 면접형을 축소했습니다. 한 20명 줄였고요. 서류 전형을 한 20명 늘렸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인재 면접형 1단계 배수를 변경해서 3배수에서 3 내지 4배수인데, 여러분, 이 배수의 개념을 잘 알아야 되는 게 요강에 3배수라고 나와서 딱 3배수만 뽑는 게 아닙니다. 3.5배수를 뽑을 수도 있고 3.9배수를 빼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사실 대학이 맘먹기 다른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반영시 인문계열 반영 교과를 축소해서 국수형 사과에서 국수형사, 자연계 국수형과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농어촌 전형 분할 모집에서 수시화에서 나눠서 뽑다가 정시로 다 넘겼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기획인형 지원 자격을 확대해서 북한 이탈 주민 자녀도 기획인형 전형으로 뽑아주겠다. 그 다음에 수시 자연계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학 및 탐구 지정 과목 표지 기준 변경, 역시 다른 대학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국수, 미기영탐 중 2개 합이 7개에서 국수영탐 4가 중 2개. 그러니까 지정 과목을 폐지하고 합의 7에서 합의 6으로, 좀 울렸네, 그죠? 논술을 숫자는 2합 6에서 2합 5로 또 약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항공 시스템 공학은 비행기 파일럿 되는 그런 건데 최저 기준을 변경해서 국수형 3개 합이 9에서 국수형탐 3개 합이 10이니까 이건 오히려 과목 수가 늘고 그랬으니까 이건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정시 모집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숭실대학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계통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학교가 숭실대학교인데 학생부 종합 SSU 미래인재 전형을 확대해서 20명가량 늘렸고요. 논술 숫자는 축소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학종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숫자 전형에서 최저 기준을 변경해서 합의 4에서 합의 5 이내로 약간 완화를 시켰습니다. 대신 융합 특성화 자유전공학부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 자연계열은 과탐 지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융합 계통은 폐지했고 이건 약간의 고집을 가지면서 자연계열은 수학하고 과탐을 유지했다. 수시 학생부 종합 2단계 면접 비율을 확대했고 면접 비중이 커졌습니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모집 인원 확대했고 금융학부에 2명을 선발 신설합니다. 그다음에 논술 전형 논술 비율을 확대했고 자연계열 수능 최저 기준 적용 시 수학 탐구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이건 뭐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나머지는 정시 모집 때 확인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입니다. 아주대학교는요, 이번에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파업할 때 아주대학은 안 한다고 뉴스에 나왔던데 학생부 교과 선발 인원 확대해서 316명, 정시 모집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 전형에서 약학과 수능 최저기준 변경해서 국수형탐 합의 7에서 국수형탐 합의 3개 등급하고 5 이내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여러분 이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 논술 숫자 약학과를 선발하는 5명 치열하겠죠. 수능 최저가 3합 5니까 이거 역시 높은 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시 수능 최저 기준 및 정시 수능 반영 시에 역시 자연계열 수학과 탐구 지정을 폐지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국외대와 한성대가 나오네요. 한국외대는 논술 비율을 확대했다. 한성대학은 모집군을 이동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연세대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보시면 학종 기획인형 2를 폐지하고 활동 수형을 확대했습니다. 약 40명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에서 면접을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없애는 대신에 수능 최저를 신설했는데 학교폭력 관련자는 지원 불가가 되어 있고요. 인문계열은
국수탐 2개 합이 4 이내, 한국사 4 이내. 이거 새로 최저 기준을 만든 거예요. 저에게는 국수탐 중 수학 포함 2개 합이 5 이내,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이거 조건이 복잡한데 이렇게 엔드로 조건이 가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다음에 의예, 시에 약학, 국수탐 2개 이상 1등급이 영어 3등급 이내. 그러니까 국수탐 2개 이상 1등급이고 영어 3등급 이내, 한국사 4등급 이내고, 그 다음에 학종 전형, 특기 전형 서류평가 시 학교폭력 반영합니다. 면접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죄시문 기반 학업 역량 면접에서 죄시문 기반 논리 사고력 및 의사소통 능력 면접이니까 면접 문제가 조금 추상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걸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예과 면접 방식을 변경해서 인적성을 도입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 인적성을 도입하게 되고, 학종 기획인형 전형에서 주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의사소통 면접, 이건 뻔한 얘기고, 논술 전형 중 자연계열 과학 과목을 폐지. 그러니까 논술, 연세대학교 논술은 과학을 안 보고 수학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요즘 이제 수학만 논술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학종 국제형 수능 최저 기준 중 영어 기준을 완화해서 1에서 2로. 이건 이제 작년에 영어가 무지하게 어려워서 한번 아뜨거 한 거죠. 그 다음에 근데 올해 영어는 어떨까요? 올해 영어는 쉬울까요? 어떨까요? 아마 평가원은요, 쉽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리 평가원이 쉽게 해도 여러분이 못 풀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이제 평가원은 반수생들이 많이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문제 어렵게 내려고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문제가 쉬워지면서 물수능 난리가 나고, 뭐 졸업생들 변별이 되니 안 되니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정시 수능 반영 방법은 수학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문국제는 수학 비중을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탐 응시시 3% 가산, 과탐 3% 가산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24학년도 과탐 2과목 응시 서로 다른 2과목 선택 조건은 2025에 폐지한다. 그러니까 과탐을 2과목 응시할 때 서로 과목이 달라야 한다. 이거는 폐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여자대학이 바로 이화여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학종 미래인지 전형 990명, 논술 축소 10명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 전형의 전형을 변경시켜서 1단계 5배수 2단계에서 1단계 80 면접 20으로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거랍산에다 단계별 전형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반영 시 지도자 과목 비중을 확대하고 고개별 추천 인원을 10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일부 모집 단위의 수능 취재 기준을 완화합니다. 특히 약학, 미래산업 약학, 국수영탐 4개 합 5에서 국수영탐 4개 합 6으로 약간 최저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학부 전형 다각화, 실기, 학종에서 선발을 합니다. 수시 어학기자 지원 자격 시 공인학 관련 지원 자격을 추가했고요. 학폭 반영 방법을 적용합니다. 추천 제외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서류평가에서는 감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취재 기준 및 정시수능 반영 시 역시 마찬가지로 자연계열 수학 과목 지정과 과탐 과목 지정을 폐지합니다. 인천대학입니다. 인천에 있는 유일한 국립대학입니다. 송도에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면접고사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입니다. 명문대학교입니다. 아주 명문대학교인데 인하대학교. 왜 명문이냐? 맞춰보세요. 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문입니다. 학종에서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선발을 신설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과탐과 수학 지정 과목을 폐지했고, 나머지는 뭐 이건 정시 모집 때 얘기할 건데 의예과를 다군서 가군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다음에 정시수능 방법은 변경이 됐고요. 눈으로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 연결되고 있습니다. 영어 등급별 점수가 변경되어 있고 한국사 등급별 점수도 변경됐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또 갑니다. 그 다음은 중앙대학교입니다. 흑석동에 있습니다. 아주 명문대학교입니다. 두산그룹이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대학교인데 CAU 융합인재를 축소해서 457명,
CAU 탐구형 인재는 또 확대합니다. 융합형과 탐구형을 서로 맞바꾸네요. 면접을 폐지했고 학종은 CAU 탐구형 인재는 단계별 전형을 실시하고 2단계 면접을 30% 반영합니다. CAU 어울림 전형을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 자격을 변경시키고요. 학폭 반영합니다. 역시 수학과 탐구 과목의 제한을 폐지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입니다. 학종 확대하네요. 그죠? 1217명. 논술을 축소하네요. 174명. 학종 세부 전형을 폐지하거나 신설합니다. 지역개념 선발 전형을 폐지합니다. 추천형 인원수를 신설하고 있고요. 추천형 327명, 학종 156명, 서류형 737명, 학종 면접형 29명을 신설하게 되고요. 교과 추천형, 이거 이제 수능 최저 기준을 좀 바꾸네요. 적용 최저 기준을 신설합니다. 국수영탐 3개 등급합이 7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가 맨 앞에서 봤었죠. 그죠? 추천형, 서류형, 학종 100으로. 그 다음에 추천형은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등급합이 7, 의예과는 4로 해서. 그 다음에 역시 학종, 그러니까 한양대학은 학생부 위주전형, 교과와 종합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 학생부 교과 수능 산출 시 이 대학은 또 진로 선택 과목은 폐지하네요. 하지만 교과 정성 평가 시에는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정량 평가는 안 하지만 정성 평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졸업 연도를 폐지했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계열별 지원 과목을 폐지하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시수능 반영 방법 바뀌는 거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빨리 주요 대학의 전형 변화를 받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볼 것은 전공 예약제, 전공 자율 선택제. 정말 올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공 자율 선택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봅니다. 1학년에 들어가서 과가 없습니다. 과 없이 들어갔다가 2학년 때 과를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무전공 선발을 하려고 치면 모집 단위가 광역화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전공 선발은 곧 모집 단위의 광역화로 이어지는데 이 모집 단위가 광역화되면 20명, 30명 뽑던 거를 100명, 200명, 300명, 심지어 400명 이렇게 뽑으니까 이게 카트라인을 요동치겠죠. 그래서 유형 1이 있고 유형 2가 있는데 유형 1은 대학 내 모든 전공을 다 고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전공학부로 들어와서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습니다. 인기가 많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유형 2는 이건 주어진 계열, 주어진 단과대학 내에서만 가는 겁니다. 인기가 별로 없겠죠. 그죠? 지금의 계열별 선택하고 비슷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아주 놀라운 일은 얼마 전에 종로학원이 이걸 가지고 설문조사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전공 자율 선택제 통해서 대학을 간다면 유형 1으로 갈래? 유형 2로 갈래? 이걸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하하 훨씬 많은 숫자의 수험생들이 나는 유형 2로 갈래요. 나는 그냥 계열별이나 단과대학 내에서 과를 고르지 전체에서 고르지 않을래요. 이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애들이 쫄아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냥 잘 몰라서 그런 거냐. 어쨌든 여러분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자율 선택제는요. 전공학과 구분이 없습니다. 입학 후에 1년 동안 공부해서 전공을 선택하는 거고요. 모든 과를 다 갈 수 있는 자유전공도 있고 계열 내에서만 갈 수 있는 전공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학과제, 학부제가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왜? 자기 전공을 잘 모르면서 전공을 택해야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전공 자율 선택제라고 하는 게 또 제가 보기엔 문제가 있는 게 아니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해서 대학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무전공으로 뽑는다야? 뭔가 아기가 안 맞죠. 근데 사실 그건 뭐 우리가 알 바 아닌 거 우리 이제 들어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무전공 선발과 모집단의 광역화는 전공 없이 뽑아서
여러 수백 명을 뽑아놓고 나중에 2학년 올라갈 때 고르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대학마다 어떤 대학은 제한 조건을 두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무조건 그러니까 네가 원해 다 가. 니들 다 200명 전체가 경영학과를 원하니 경영학과로 다 가. 뒷받침해 줄게. 이게 이제 국민대학 같은 경우 이렇게 합니다. 국민대학 같은 경우는 모든 과에 다 이렇게 풀어줘서 네가 원하면 국민대학은 조형예술대학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거 자동차 이런 게 강하기 때문에 자동차 원해? 그럼 다 가. 보장해. 이런 거거든요. 그건 굉장히 좋긴 한데 그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는 마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1차 시와 2차 시에 걸쳐 가지고 지난 시간에는 수시 모집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 그리고 지난해 수시에 대한 리뷰를 했고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공자율 선택제하고 주요 대학의 반영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지강에 들으시고 또 이제 쭉 이어집니다. 오재성, 임성호, 윤한울서부터 뭐 이치우, 이용원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분들 강의 들으시고 올해 꼭 좋은 대학 가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그리고요 제가 여러분 방송 끝내면서 백 뮤직으로 제가 만든 여러분 수험생 응원가 강남인강 응원가를 틀어드리니까 이거 들으시면서 마음 신기 다지시고 올해 꼭 학교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남인강이 함께해요. 수능 대박 그날까지 우리 같이 노력해요.